혹시 병약해 보이는 게 아름다움의 극치였던 시대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그 미스터리, 뱀파이어를 연상시키는 중세시대의 아주 충격적인 화장법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렸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이 초상화가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핏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하얀 피부,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눈. 이게 바로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창백하고 병약해 보이는 모습이 모두가 선망하는 미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4개의 시대를 거칠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미스터리의 핵심인 중세시대를 지나 빅토리아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0년대까지. 각 시대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지, 고대 이집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살펴볼 중세시대와는 정말 정반대의 아주 강렬한 아름다움이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이 벽화 좀 보세요. 눈가를 따라서 짙고 길게 그린 저 검은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콜이라는 아이라이너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든 낮든 모두가 이런 화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화장의 핵심은 단연코 눈이었던 거죠. 콜로 눈매를 아주 깊고 강렬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태양이나 나쁜 기운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이제 드디어 미스터리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강렬했던 눈 화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가치가 아름다움의 중심에 서게 되죠. 그건 바로 창백함이라는 미덕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뷰티 트렌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병약한 시크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창백한 피부는 햇볕 아래서 힘든 일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 나는 상류층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고요. 또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화려한 화장은 속물적인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백하고 꾸밈 없는 모습이 순수하고 경건한 영혼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이할 정도예요. 순수해 보여야 하니까 피부는 밀가루나 흰 납가루로 그냥 새하얗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이마가 넓어야 지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헤어라인의 머리카락을 일부러 뽑기까지 했대요. 눈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아서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유일하게 허락된 색은 아주 약간의 생기를 표현하는 붉은 입술과 뺨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빅토리아 시대로 오면 또 한 번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 인위적이었던 중세의 화장에 대한 반발이었을까요? 이번엔 자연스러움을 내세운 아주 섬세한 화장법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이 그림을 보면 딱 느낌이 오시죠?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겉으로는 어머, 저는 화장 같은 거 안 해요 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아주 세심하게, 정말 티 안 나게 공들여서 화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연출했던 거죠. 그들의 화장법은 거의 비밀작전 수준이었어요. 창백한 피부는 여전히 좋아했지만 중세처럼 막 병약해 보일 정도는 아니었고요. 뺨과 입술에 아주 살짝, 정말 내 혈색인 것처럼 붉은 기를 더하고 눈썹이랑 속눈썹을 살짝 강조해서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답답하고 소극적인 규칙들을 한 번에 깨부수는 시대가 옵니다. 바로 1920년대, 화장이 여성의 방의 상징이자 강력한 자기 표현의 도구가 된 시대입니다. 와, 이 사진 속 여성 좀 보세요. 이분이 바로 1920년대의 새로운 아이콘, 플래퍼입니다. 짙은 스모키 아이, 칼같이 그린 얇은 눈썹, 그리고 아주 검붉은 입술까지. 그녀들은 더 이상 화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드러냈죠. 네, 바로 이 문장이 1920년대 시대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화장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자신감의 표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중세시대와 1920년대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왼쪽의 여성은 순종과 절제 같은 내면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요. 반면 오른쪽의 여성은 자신감과 독립 그리고 개성을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다른 시대의 다른 아름다움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과연 뭘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아름다움에 절대적인 정답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건 마치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쫓고 있는지, 그 시대의 정신이 사람들의 얼굴 위에 그대로 그려지는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해 보이는 피부톤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일자 눈썹 같은 것들. 과연 100년 뒤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 우리가 중세시대를 보는 것만큼이나 기이하고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